오늘은 몇 개 합니까? 네? 오늘은 몇 개 합니까? 네. 아니 뭘 몇 개 하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네, 오늘도 우리가 뉴스에서 아는 척하고 지나갔던 단어들, 네, 아는 척 아닐 수도 있지, 물론 아는 척이 아니라 뭐라고요? 또 미끄러지다 아니, 또. 제가 아는 척이라고 해놓고 네. 혹시라도 시청자분들이 기분 나빠하실까봐 아는 척은 아닐 수도 있죠. 그냥 나는 안다고 하고 수축 넘어갔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 그 그쵸. 단어의 원래 뜻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근원 원본 근원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왜 아까 공직선거법상 그런 얘기도 했냐면 사실 공직선거법 이것도 사실 거의 뜻을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네, 모른다고 봐야 돼요. 특히 법 얘기 이런 거 나올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위법의 무게감도 사실 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도 정치권에서 너도 나도 위법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참 저도 최근에 소담소담하면서 단어에 대한 민감성을 좀 높여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신 단어도 있습니까? 죄송한데 본인이 진행자 아닙니까? 아니 뭐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좀 뜬금없다. 제가요. 예, 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 저도 모르겠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돼요. 있는데. 우리 거업님 걸 먼저 꺼낼까요? 아니면 시청자분들 걸 먼저 할까? 그거 저한테 선택권이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진행자잖아요. 그러면 거님이 일단 단어를 내놓으시면 좀 감정을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감정을. 진품 명품쇼인가요? 그럼요. 예. 네. 감정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제가 합니까? 저한테 권한이 있다는데. 아 그래요? 네. 내가 진행할 때 봅시다. 저는 오늘 되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그러니까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반성. 반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성하는 방법 뭐 이래가지고 예전에 좋은 반성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좋은 반성문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뭐 이런 거 인터넷 게시글 같은 거 많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반성이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충 이제 반성이라고 하는 건 지나간 내 과오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 과오를 잘못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일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좋은 반성이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제대로 하기 위한 반성은 뭔가? 사실 우리가 이거 살면서 자기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살면서 몇 번 없어요. 그렇죠. 네. 인정하면 지는 거니까 네. 많은 경우에. 그래서 내 잘못인 걸 알면서도 별로 반성 안 하거나 아니면 반성 아닌 듯 해놓고 반성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전 절대 우리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니라고요. 이게 최대 반전인데? 깜짝 놀랐네. 아니야. 아니라고. 보궐선거 패배 이후로 과연 이 책임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뭐 기타 등등 소위 보수라고 통칭할 수 있는 곳에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생뚱맞게 이준석하고 안철수하고 싸우지를 않나. 보수 신문에서 사설이 겁나 나왔어요. 용산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 더 니네 총선에서 작살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끝까지 초지일관 무시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신문 기사는 이런 게 나왔어요. 윤 대통령 반성했다. 뭐 대통령실 반성했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 뭐 이거 뭐 민생이 문제다. 근데 민생 사실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던 분이기도 해 또. 그것도 또 말이 달라지곤 했었어요. 그렇죠. 이념이 중요하지 않단 말도 했죠. 뭐 민생이 문제다. 뭐 이거는 반성 영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당연한 얘기 하셨어요, 그냥. 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3일 연속 반성, 민생 이런 발언을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보도랑은 또 내용이 다르죠. 그게 정확하게 따져보면 근데 정말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한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서 뭐 이른바 여론이 요구한다고 하면은 이제 국정 기조가 좀 변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동안 계속 반국가 단체라고 밀어붙였던 노조나 시민단체 또는 야당하고 뭐 대화하는 전향적인 변화가 좀 나와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 그 발언대로 따져보면은 그게 그런 반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반성 발언을 선거 이후에 처음 발언했다고 한 내용이 뭐냐면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아마 그저께일 텐데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 우리 국민통합위원들이 제언해 주신 게 우리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반성해 보고 있습니다요. 뭐 그러니까 국정 어쨌든 기조를 변화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야. 단어만 네. 나온 거지 반성만. 단어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런 반성도 아닌데 마치 선거 패배의 여론의 질타를 받아서 반성을 하는 것처럼 지금 약간 좀 과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재밌는 건데 우리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윤 대통령 달라진 모습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단 말이죠. 근데 본인들도 이게 반성의 의미가 아니라는 건 잘 알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그 차원은 일단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차원을 얘기를 하면 네. 일종의 줄다리기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과 예, 대통령실에 언론과 대통령 사이에 줄다리기.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대통령의 고삐를 쥐고 싶은 거죠. 아. 네, 언제나 전국 주도권을 갖고 싶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해봤자 안 될 것 같고 해봤자 때려 맞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약간은 이제 좀 아야 하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에 아. 요 기회를 가지고 이제 고삐를 잡으려고 하는 단도리를 하는 거죠. 아, 거봐 너 우리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됐잖아. 그렇지. 지금이라도 우리 말 들어. 앞으로 우리 말 좀 들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일단 실용적인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포장을 해주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당신이 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최대한 포장해가지고 총선까지 어떻게 해줄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야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약간 신용이라도 좀 해라. 실체는 뭐 뒤로 치더라도 아, 그러면 언론은 지금 약간 효능감을 느끼겠네. 느끼죠. 지금 말하는 대로 뭐 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맨 첫 대통령의 첫 일성은 딱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차분하게, 맞아요. 변화를 생각해라 음. 이런 거거든.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오히려. 이건 반성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선거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대놓고 부정했다는 건 그쵸, 아니고 그런 건 김기현 바꾸지 말한 거거든. 아, 그치. 차분하게라는 네. 차분하게라는 거 뜻이네. 너희도 소란 피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되 음. 뭔가 변화는 필요하겠지 이 정도. 맞아, 딱 이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적 변화 정도로 그냥 해라 이렇게 이제 시그널이 온 거죠. 그리고 딱 그렇게 간 거잖아요. 네네. 진짜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좀 강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그 김기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네. 당한테 떠넘기고 그런데 당이 그냥 결국 기존 체제,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이제 검사 공천하겠다는 거 아니냐. 네네네. 라는 식의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일부는 조금씩 달라진 말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국민은 언제나 옳다. 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나오니까 이제는 조금씩 먹히고 있어. 약간 시간을 두고 아마 바뀌려나? 이런 이제 기대 같은 맞아요. 것들이 좀 생겨. 있는 아 거죠. 그럼 이건 기대구나. 기대죠, 이 기대. 사설들은. 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연말까지는 저는 이 줄다리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지금은 이제 뭐 아까 제가 이렇게 막 줄다리기라 그랬지만 줄다리기에 살짝 끌려가는 정도까지는 할 수밖에 없고 메시지를 조금씩 바꾸는 정도겠지만 네. 실체를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자기 몇 가지를 내놓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네. 그래서 실제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언론에서 이렇게 막 빵빵 때려줬어요. 대통령 태도가 달라졌다. 앞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유의 어떤 그런 핑크빛 기사를 막 쏟아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이걸 반상으로 받아들일까? 또 단어 문제 이전에 또한 네. 이게 정치적인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치적인 건 상당 부분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예. 네. 그리고 이미지는 태도로부터 연원하고 네. 그리고 그 태도를 반영하는 메시지나 톤, 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요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네. 물론 실질적인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은 누군가한테는 실질로 느껴지만 다른 누구한테 안 느껴질 수도 있는 거라 네. 전 국민적이긴 되게 어려워. 그 분위기가 이제 그 중요한데 분위기랑 이미지가 중요한데. 예.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대국민 사과라든가 네. 뭔가 그렇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진짜로 전환하겠다라는 약속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면 그건 임팩트가 크죠.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최선일 수도 있지만 최악이라고 자기는 느끼는 그런 상, 무서운 거, 위험한 거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네. 어떻게든 안 하고 넘어가거나 네. 아니면은 한 듯 안 한 듯하게 뭔가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이벤트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무적 감각이라는 건 요만한 거라도 요만하게 보여주는 게 때에 따라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정무적 감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오찬하는 거 이제 네. 바깥에 야외에서 모여가지고 수석회의하는 거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근데 아니, 그런 그게- 게 사실은 그게 소통이 강화됐대.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거 조언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옛날 방식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도 정치가 어느 정도 이미지 만들기라는 건 우리가 다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 옛날에도 이러지는 않았지 않나? 그렇죠. 옛날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중요한 건 고루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안 했던 걸 하니까 문제예요. 새롭게 이상한 거야. 생뚱맞아. 생뚱맞고 뜬금없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 조금씩이라도 하던 게 훅 하고 드러났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쿵 하고 하니까 갑자기 회의하자 그러고 그것도 밖에서 이게 그래서 반성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안 하던 회의를 갑자기 야외에서 밥 먹으면서 하자 그러니까 그러고. 실질적으로 반성이라고 볼 만한 액팅이 아무것도 없어. 저는 사실은 국민들은 반성을까지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반성도 언론이 좀 만든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반성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말도 그냥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건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누구야 김행 같은 사람 괜히 하고서 밀어붙이지 말고 여기저기 때려잡고 좀 사람 좀 잡지 말고 이제 이재명 좀 그만 좀 감옥 가두려고 하고 잘 있는 홍범도 장군 동상 건드리지 그러니까 말고 쓸데없는 좀 분란 좀 안 일으켰으면 좋겠어. 아니야, 될게 너무 많은데 몇 개만 했는데도 지금까 지금 톡이 한 다 5개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를 굳이 이러이러하게 잘못했으니 이런 거 안 하겠어 이것도 아니라 그냥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 분란거리가 별로 없어 보이는 일들 위주로 가면 좀 변했나? 이러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이고 뭐고 그냥 행동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언론과 대통령실에서 티키타카로 반성하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구나 억지로. 그러니까 그래서 줄다리 그래서 1차적은 줄다리가 그랬잖아요. 주도권을 뺏어오려고 자꾸 반성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쥐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바꿔 하는 식으로 이제 2차, 3차로 이제 자꾸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거고 대통령 쪽에서는 당연히 그게 싫으니까 이제 자꾸 안 끌려가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상태인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만약에 자기가 느꼈다면 언론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안 해도 돼. 그렇지, 그냥 안 해도 맞아요, 되지. 맞아요. 다른 방식으로 하면 돼. 그렇지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예. 근데 그 부분을 뭘 해야 되는가가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고 스스로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찬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들어가면 반성이라는 게 네. 사과가 핵심이 아니에요. 아. 잘못을 인정하고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반성이 아니라고. 물론 우리는 일상어법에서 반성이라는 거 어우 잘못했습니다. 이게 반성이라고 받았잖아요. 네. 그건 사과지. 아 그러네. 사죄, 사과 이런 거. 사죄나 사과라는 별개의 말이 있어요. 네. 자신이 잘못한 걸 말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 사과의 전 단계가 반성이야. 반성의 결과가 반드시 사과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유가. 반성은 사람의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일이군요. 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 밖으로 나오기 전에. 아 그러네. 되돌아본다는 뜻이거든. 네네네. 옛날로 고개를 돌려서 성 꼼꼼히 살펴본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성찰이 이제 꼼꼼히 되짚어보는 거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반성은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이런 뜻이에요. 짚어보고 사과를 안 할 수도 있어. 네. 그러네. 짚어본 결과 사과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언론이 단어를 기가 막히게 썼네. 반성 모드 맞네요. 보고만 있어. 과거의 일을. 보고만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반성이 그러나 이제 왜 사과까지 그냐면 보통은 이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짚어보게 되고 되짚어보게 되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보통은 그래야죠. 반드시 사과 형식은 아니라고 네. 하되 적어도 뭐가 나왔냐면 무슨 일이 있었다. 핵심이 되는 일들이 나와야 돼. 내가 되짚어본 사건들이 나와야 된다. 네. 괜찮아요. 그냥 무조건 막 옛날에 돌아보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추억이지. 추억. 기억을 되살린다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 반추. 네. 반추하는 거야, 이건. 네. 그냥 꽁꽁 하는 거지. 뭐 이제. 그랬었지 뭐 이렇게. 근데 반성은 꼼꼼히 되짚으려면 뭐가 문제라고 생각되는지를 짚어야 돼. 문제가 뭐였지? 아 이런 게 문제였겠네. 얼마나 문제였지?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 이거는 사실은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이거는 약간 오해 소지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성문을 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과를 하라가 아니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는지를 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야. 너하고 내가 동일한 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맞지? 요거 맞추는 과정이거든 반성이라. 아 서로 0점 맞추는 거군요. 그래서 아 이게 서로에게 문제가 됐었던 거야.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은 꼭 사과로 결과가 안 나온다 그래도 꼼꼼하게 과거를 돌이켜본 결과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라는 설명은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을 하건 아니면 이제는 그런 일을 안 하건 짚어봤으니까 이제 뭔가가 맞춰진 거잖아. 시각이 맞춰진 거잖아. 그렇죠. 국민들은 나한테 뭘 실망했을까? 왜 불만이 커졌을까? 왜 나의 지지율은 높아지지 않을까? 왜 선거에서 또 졌을까? 이런 거. 그럼 핵심 중에 하나는 나는 왜 김태우를 사면했을까? 나는 왜 김태우를 굳이 밀어주면서까지 그 자리에 앉히려고 했을까? 그러네. 아하. 아니 지금 나오게 된 반성론의 기점이 그거잖아요. 그럼요. 여기서부터 결국에. 시작해야 하는 거기부터 거야. 앞에 시작했으니까. 단계부터. 그럼 나는 왜 그랬을까? 네. 그럼 뭐냐면 전 정부하고 계속해서 대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내가 결국은 대권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보훈하고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막 쫓겨나고 이런 거 싫어. 내 챙길 거야. 라고 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신의 정책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기존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이런 것들만은 동원해서 때려잡는 거, 복수해 주는 거. 이것에서
뭔가 포인트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가네. 자신의 지지층이나 국민들의 일부는 그래 문정부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이랬으니까 그중에 일부 정도를 건드려주는 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건하고 다르거든. 이건 탈핵한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진 정당이잖아.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정부를 때리더라도 전 정부를 바꾸더라도 전면적으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건드렸어야 그치. 되거든. 국민들이 그 작은 차이로 자신을 당선시켜줬던 핵심적인 사안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 됐든 그렇죠. 그런 정도에서 정책적으로 건드려주는 건 괜찮은데 그렇죠. 지금은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전 정부를 죽어라고 때려잡으려 했고 이게 당신들의 분노를 내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라 생각했고 이게 공정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게 정의실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수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였구나. 이렇게 맞춰줘야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반성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반성의 비읍까지도 안 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혀 아닌 것 전혀 같은데. 전혀 안 그렇죠. 네. 네. 단순하게 그냥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반성이 아니란 거야. 뭔가 시각이 맞춰지는 증거들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네. 이왕이면 인정하고 개선까지 말하면 완벽한 반성이 되는 거죠, 그게. 하지만 적어도 1단계인 시각은 맞춰줘야 돼. 야, 문제였던 게 뭐였어? 까지는 일단 맞아야지. 그리고 문제 중에 어느 게 정말로 핵심적인 문제였어?까지는 적어도 맞아야지. 네.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문제로 인정됐다면 적어도 이제 그거는 안 해야지. 이 정도까지는 이제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 3단계. 야, 반성이 쉬운 일이 아니군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반성은 고도의 지능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이거- 착하고 양심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가 오빠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말문이 턱 막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두 개거든. 아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랑 진짜로 모르겠는 뭔지 경우가 모르겠는 있어요. 거죠. 네. 네. 근데 난 두 번째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네.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건 두 사람의 0점이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여자 기준에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야. 근데 남자는 그게 왜? 이러면 이제 두 사람 0점이 안 맞아 있는 거지. 이 반성이라는 말을 이제 이건 일상어에 가까우니까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성찰성이거든요. 성찰성. 성찰.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성격. 네. 이 성찰성이 지적 생물의 특징이에요. 성찰성의 가장 단순한 형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성찰성의 가장 단순한 형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가 지적 생물이기 때문에 하는 성찰의 단계로 나아가는 성장 단계가 있어. 예전에도 다 얘기했지만 자기 객관화라든가 거울 네. 보고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 네. 그러니까 자기라는 걸 아는 거. 네. 그러니까 남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영어로 reflexivity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reflection 거울에서 비춰본다라는 말하고 이제 유사한 말에서 온 거예요. 비춰보고 남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수시로 자꾸 되돌아본다. 이게 굉장히 높은 종류의 어떤 그 지적 능력을 가능하게 하고 네. 지적 능력이 있어야 또 이게 가능해지고 이런 거죠.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해왔고 박근혜 씨도 사과를 했고 이명박 씨도 사과를 했고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있고 다 대통령들은 사과를 했어요. 왜 했을까? 정치꾼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고 있는 무게는 적어도 인식을 했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적어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야. 그리고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게 내가 비록 내 뜻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충실하게 어쨌든 반응을 해줘야 돼. 적어도. 이걸 내가 안 하면 더 실망해. 더 아파해. 더 상처 입어. 네. 적어도 이게 있는 거예요. 네. 네. 물론 끌려나왔는데 유체이탈 합법에도 더 상처를 준 적도 있긴 있지만 박근혜. 사실은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실제로 태도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약간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생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내가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뭐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걸까? 맞아. 나도 정확히 몰라. 모르는 티가 저 나죠. 티가 안 맞아. 나죠. 그런 네. 것도. 예. 근데 적어도 뭐냐면 허둥대는 강아지 같은 모습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사과하려는 네, 의지가 네. 있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사과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국에는 지능과 성품의 문제라서. 그렇죠. 근데 지능의 단계를 넘어가야 성품의 문제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성품이 지능의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막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성품이 이게 확신할 수는 없는 거지. 물론 제가 이제 성품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타고난 것도 있고 길러진 것도 있고 나중에 고착된 것도 있거든요. 예. 예. 제가 이걸 굳이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한 이유는 타고난 거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이제 생득적으로 가지고 되는 거 이거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길러진 건 뭐냐면 가정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 의해서 이제 2차적으로 생겨난 어떤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3차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직업에 의해서 보통 결정이 돼요. 예, 직업 성인이 돼가지고 직업이 되면서 권력도 갖고 책임도 지게 되고 지난번에 그렇지. 했었던 것처럼 이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사회적 성품이 만들어져요. 사람이 예를 들면 겸손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랄까 이렇게 되게 소박한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 정도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그걸 비로소 가지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를테면 권력자인데도 사람이 되게 소박하다? 그건 애초부터 소박한 계급에서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사람은 스포일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깊이 고민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깊은 예를 성찰.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성품이 물론 굉장히 소박한 스타일이었지만 퇴임 이후에 보여준 그 모습은 그건 단순히 타고난 소박한 성품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깊이 있게 고민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시민들, 국민들 이런 민중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대통령을 했으나 시대가 잘 안 맞았고 뜻이 잘 안 맞아서 나는 이들에게 상처를 준 면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권력의 자리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나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같이 하려고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그걸 목적의식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아주 연기했다는 게 아니라. 깊은 수준의 성찰을 거쳐서 사실 퇴임 후에도 일종의 정치를 한 거죠. 그럼요. 네. 여러분들 퇴임한 수많은 정치인들 보십시오. 대통령을 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사실은 그 나중에 대통령을 위한 어떤 일들도 해주잖아요. 네, 의전들이 있죠. 의전이 있고 막 네. 이러니까. 근데 안 그런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끈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네. 맞아요. 퇴임한 국회의원들 만나서 소박해졌다라는 느낌 받은 사람 있으세요 혹시? 거의 한 없죠. 명도. 특히 전직 대통령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행보를 보인 사람은 없죠. 음. 전혀 없죠. 전두환 생각해봐요.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누렸던 거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잖아. 진시황처럼 네. 무덤으로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권력을 한번 잡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소박해지지 못합니다. 원래 출신인이 소박해도 출신이 소박할수록 더 못 더 소박해지는 못하게 거죠. 되는 게 아, 많죠. 그게 네. 그거야말로 자신이 오랫동안 했던 권력자 또는 정치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사회적인 성품이 만들어져 버린 거지. 그렇죠. 바로 이 3차적 네. 성품이 이건 지능하고 밀접한 연관이 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라든가 길러진 성품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아직 덜 발달한 상태에서도 이제 서로 연관 관계가 있지만 제대로 된 반성이나 제대로 된 성찰, 특히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면서 나오는 반성이나 성찰이라고 하는 건 지위가 높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라는 건 엄청나게 자기 고민을 거쳐서 스스로가 철학적으로 깊어진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려운 거네. 그 고압적으로 그러니까 어. 저 권력자에서 만들어진 고압적인 사회적 성품을 누르려면은 사실 엄청나게 깊이 있는 성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고 보니까 반성은 그런 의미가 돼. 왜 그렇게 반성 잘하는 분들은 권력자가 못 됩니까? 반성을 잘하니까. 원래 권력의 속성하고 반성하고는 잘 안 안 어울리나요? 맞아요. 네, 잘 안 맞아요. 참 뻔뻔함이 원래 권력하고는 잘 맞아요. 근데 그 권력자가 그렇다고 해서 반성을 못하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권력자는 그러니까 늘 뻔뻔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네. 좋은 반성을 몇 차례만 하면 돼. 맨날 그렇게까지. 그거를 언제 어느 순간에 해야 되는지를 잘 알면 그러니까 되겠구나. 시인 수준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아니 그리고 진짜 뻔뻔할 거면 반성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죠.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마키아벨리즘이에요. 네네네. 국민들이 원한다면 반성도 해줘야지. 해줘야지. 원하는 거 어떤 줘야지. 반성도 꺼내야 돼. 당연하지. 잘못 안 해도 반성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정치인인 능력이네 거지. 그거는. 그게 이른바 군주 내지 권력자의 힘이니까 역할이고. 그것도 어렵네. 그러니까 참 좋은 정치인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만났는데 우리가 못 지킨 것도 있죠.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마무리하면서 제가 던지고 싶은 퀴즈. 아싸 퀴즈다. 반성하고 후회의 차이는 뭘까요? 후회의 핵심은 돌리고 싶은 거야. 되돌리고 싶은 거.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왕이면 타임머신 타면은 막 가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싶은 거.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 있어요. 후회라고 하는 거. 어. 기본적으로 퇴행적이고 과거지향적이야. 그러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나. 이불킥 그때 왜 그랬을까? 어. 계속 생각나. 네. 까먹진 않아 후회라고 하는 게. 아 원래 그런 건 잘 안 까먹어져. 네. 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할까 그렇지 않을까? 똑같은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때만 안 그랬으면 좋았던 거기 때문에. 덮고 싶은 마음이구나 말 그대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이 행위도 수반된다 뭐 이런 얘기든 바로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되돌아봤지만 되돌아봐서 현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하지 않아야겠다. 여기에 더 가까운 거예요. 알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 반성과 후회까지 했는데 오늘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네. 시청자분 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해볼까요? 네, 한 어때요? 3분만 딱 하면은 네.
어떤 분이 이제 노영 방송이라는 얘기 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방송이요? 노영 방송. 노영 방송. 예. 아, 이거 없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없는 말이죠. 만들어낸 예. 말이죠. 예. 그리고 프레임이죠. 예. 예. 원래는 공영방송, 민영방송, 민영방송은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긴 합니다만 국영방송, 사형, 예. 뭐 사형방송 이런 식의 영업의 형태, 소유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방송을 나누는 기준이었는데, 근데 공영방송으로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이 노조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했다. 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노영 통제가 안 방송? 된다. 예. 아 이거 너무 심하게 만들어낸 말인데요? 그리고 사실관계도 그러니까 사실도 아니에요. 어떻게 뭐 경영권을 당연하지. 좌우를 하겠어 노조가. 그러니까 노영 방송이라고 말하는 게 특히나 이제 우파에서 많이 이제 얘기했던 네. 자기 마음대로 이제 공영 방송이 장악이 안 될 때 이 노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요. 뭐 그들의 절망감은 이해합니다. 그저 가지고 절망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망감 이해. 마음대로 정말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뭐냐면 단협. 네. 단체 협상 결과에 종속돼야 되고 함부로 네. 해고할 수 없고 맞아요. 특히나 이제 공영방송 같은 경우 방송 민주화 운동의 어떤 성과인데 그걸로 통해서 반드시 이를테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른바 민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화 실천 뭐 네. 그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집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식의 제도적인 장치들이 맞아요. 있어요. 편성위원회도 네. 있고 임명 동의제까지. 임명 동의제 있죠. 같은 예.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디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야. 네. 공영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장치라기보다는. 음. 그래서 주인이 없는 방송으로 만들어진 장치가 아니라 미디어는 원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야 되고 3단계 경영과 편집이 분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 편집의 분리, 그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만든 최소한의 장치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편집성의 그러니까 어떤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낸 거지 노조가 경영을 막 따먹으려고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일부 그들의 눈에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노조위원장 출신이 이제 뭐 이를테면 사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뭔가 신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렇지. 것들에 더 가까운 예. 것이지 노영의 의미는 아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한 프레임이다. 그래서 귀족 노조하고 유사한 프레임이다라고 맞아요.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강요 문제였는데 강요? 강요. 누군가 이제 그 여당 의원이 이제 자료 제출을 강요했다고? 강요했다고. 야, 저는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냈습니다. 이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어, 진짜로. 강요했다고? 자료 제출을 강요했대.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강하게 요구했다는 뜻으로 말했다. 야, 이... 근데 실제로 강할 강자에 요구할 요자 맞거든요. 오, 그럼 맞네. 아, 근데 또 뭐가 맞아 또. 아니에요? 뜻을 두 개를 그냥 기계적으로 연결 붙이면 강하게 요구했다는 뜻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한자로 어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의 약점이에요. 이게 한자로만 따졌을 때 의미가 설명이 다 안 되는구나. 그렇죠. 어. 예. 왜냐하면 우리말 체계가 대부분 그런데 이게 네. 보통 두 단어로 이루어지잖아요. 두 개 한자어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네, 그럼 서술 관계를 갖거나 뭐 어떤 수식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일단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건 맥락을 가지고 언중이 사용하는 일반화된 뜻이 제일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를 제가 반드시 얘기하는 게 그게 사전적 의미거든. 네. 보통의 경우는. 근데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의 언중들이 쓰는 말이야. 그건 어원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맞아. 그때 이 얘기 하셨어. 네. 맞아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언중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바 이게 중요해요. 예. 어원을 따지든 뭘 따지든 간에 강한 실행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실제로 쓰이는 그렇죠. 의미가 있죠. 이러이러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러네. 심지어 법까지 있어. 강요죄가 있다는 얘기는 강요가 되게 부당한 행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물론 법에서의 강요죄라는 건 의무하고는 좀 다른 맥락. 의무라서 중요한 거긴 하지만 강요죄라는 건 상대 의사에 반해서 맞아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닌 상당히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맞아. 어떤 강제적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요죄라고 이제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2차 문헌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강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거야. 맞아요. 강제적으로. 그러네. 네. 예. 그리고 또 부당하게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반성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청자가 주신 노영방송이랑 강요까지 왔는데 이게 묘하게 연결이 되네. 노영방송이랑 강요라는 말을 쓰는 분들은 제가 볼 땐 반성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맞아. 아니, 그러니까 언어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좋은 변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른다는 점을 반성해 보면서 오늘 소담소담은 여기까지. 슉!
후회는 그러니까 약간 사후적인 일인데 일단 그죠? 반성도 예. 사오죠. 사전에 막 반성해? 아 그러네. 아씨, 반자가 왜 반자인데? 아이씨, 그러네. 아 이거 뭐 우리 봤던 영화 뭐예요 그거?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 다음부터 영화 제목 기억 안 나면 얘기하지 마요.